지금의 순이익률하고 앞으로 순이익의 성장률이 두 개를 더했을 때 40만 넘으면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4분기 팔란티어의 두 개 합쳤은 수치가 81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대비 팔란티어는 보면 몸이 가벼워요. 챌린지가 별로 없어요. 팔란티어는 이미 이루어진 기술 능력으로 이미 완성된 기술 능력, 물론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팔란티어는 9.11로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 네, 최근에 미국 기업 중에 정말 핫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팔란티어라고 아시죠, 당연히. 네, 매우 좋아하시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매우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뭐 AI 주도주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팔란티어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팔란티어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의 펀다멘탈과 해자를 봅니다. 해자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연못이나 이렇게 물이잖아요. 한국은 산성이잖아요. 남한산성, 북한산성, 산이 많아가지고 산에다 쌓다라면 유럽은 평지가 많다 보니까 성을 지어놓으면 이 성에다가 바로 공격하면 안 되니까 물을 둥그렇게 이 성을 둘러싸면서 이 물의 폭이 꽤나 넓어서 쉽게 말들이 들어올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해자라고 하는 방어막이죠. 일종의 다른 경쟁 기업들이 함부로 쫓아올 수 없는 이 부분이 무엇일까? 이 펀다멘탈의 미래 성장성은 어떨 것인가 이런 걸 본다라면 팔란티어는 이게 다 좋아요. 우선 팔란티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11 사건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흔히 말하는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 지금 CEO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 창업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그럼 주로 미국의 CIA라든지 그 다음에는 미국의 경찰청들, 뭐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독일의 경찰청, 프랑스의 경찰청, 네덜란드의 경찰청 이런 게 주 고객이었어요.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단어 온톨로지라는 단어예요. 온톨로지 단어를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설명 정말 잘 돼 있는 유튜브 영상들 많습니다. 거기 가서 배우셔도 되는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가장 쉬운 온톨로지 설명을 해드리면 온톨로지는 개별 데이터들의 관계를 통해서 개별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개별 데이터도 관계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팔란티어가 사실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지고 온톨로지에 대한 능력이 확 증가했던 시기가 점프업을 했던 거의 양자 컴퓨터 수준으로 점프업을 했던 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알렉스 카프가 직접 젤렌스키를 만나러 키예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무료로 여기에서 전쟁을 도와주겠다. 그 대신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전방과 후방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만지면서 전면적으로 도와주겠다. 젤렌스키가 오케이를 했고 사실은 AI 전쟁으로서 이번에 타임즈 같은 경우도 2024년 2월로 한 제호에 The First AI War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AI War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이 팔란티어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톨로지가 뭐냐? 자, 팔란티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면 레이더에서 걸린 데이터들, 위성이 찍은 사진들, 그 다음에 적외선 감지기가 찍은 열 감지기에서 오는 데이터들, 소리 감지기에서 오는 소리 데이터들, 그리고 심지어는 소셜 미디어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가져와요. 어느 날 소셜 미디어에서 누군가가 시민이 찍었어요. 근데 뒷 배경에 탱크가 하나 있네. 자, 저 탱크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지금 러시아 탱크인데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의미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부대 이동 중에 찍힌 것인지 훈련 중에 찍힌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든지 찾아봅니다. 이 로케이션 위치 정보를 알 테니까요. 그 위치에 혹시 보급 부대의 이동이 있는가? 이 데이터를 보는데 보급 부대 이동이 전혀 감지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이동 중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뭐 연습이든 뭐든 또는 어떤 지역으로 전진 배치를 하든 후진 배치를 하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보급 부대가 움직이네, 탄약 부대가 잡히네. 이거 같이 이건 우리 공격하러 오는 거야 우크라이나. 근데 이것의 전체적인 과거 데이터의 또 관계를 봐서 이거는 A 지역으로 움직일 확률이 70%고 B 지역으로 움직일 확률이 30%야. 그러면 A 지역에다 우리가 가미가제 드론을 보내가지고 공격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B 지역도 혹시 모르니까 한 20%는 좀 보내보지 뭐. 가미가제 드론을.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의 그 인스타그램에 찍혔던 배경에 있는 러시아 탱크를 다른 데이터 속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것을 온톨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온톨로지는 수많은 실행을 통해서 학습 곡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올라가는 거죠. 많은 데이터를 해봐야 이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과 정보보안 쪽에서 했던 것만으로보다는 이 전쟁에서 정말 막대한 온톨로지에 대한 능력을 팔란티어가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거는 거버먼트용이에요. 국방이나 경찰이나 행정 쪽으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가 파운드리라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기업용 서비스예요. B2B 서비스. 하나는 B2G 거버먼트 서비스고요. 여기에서 능력을 키운 걸 그대로 파운드리로 고담에서 능력을 키운 걸 파운드리로 해요. 자 여기에서 능력이 켜졌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어머 그러면은 휴전되면은 팔란티어 주가는 떨어지겠네. 팔란티어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우선 거버먼트 영역에서도 저는 대단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과거에는 거버먼트가 전체 매출 한 80%를 차지했는데요. 네. 지금 지금 거버먼트가 6, 지금 민간이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민간 부분이 성장률도 되게 좋죠. 거버먼트 성장률 물론 더 높긴 해요. 다 40%, 30%대거든요. 자, 요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거버먼트 부분에서는 전쟁이 끝나도 줄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어디가 있습니까? 도지가 있는 거예요. 도지가 전적으로 불안감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어내죠. 300만 명의 공무원 중에 50%를 해고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만약에 공무원인데 갑자기 해고가 된다. 저는 물론 가족이 없고 애가 없지만 해고가 된다. 그러면은 어디 재취업하기도 어렵고 어디 고위직 우대하는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그 300명 중에서 50%가 해고되는 건데 빨리 발표라도 하지. 단계별로 발표하니까 내가 거기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떨리고 있고 그 가족들이 다 도지가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해고하면은 정부 조직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효율성위원회라면서요. 인건비만 자르는 게 효율성인가요? 정부 효율성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술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자, 인터넷이 없었을 이 정부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효율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은 같이 갑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공무원들의 효율성과 인터넷이 있은 이후의 공무원들의 효율성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술이 그러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효율성은 사람이 줄더라도 효율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팔란티어의 고담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팔란티어의 고담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중간 보고자의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쟁할 때 보면 여러분 영화에 보면 작전실에 보면 40명, 50명씩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가 되면서 이 전쟁하는 작전실에 4명, 5명만 들어가도 돼요. 중간에 오는 보고 체계를 다 머신으로 AI와 온톨로지로 대체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조금 짧게 있는데 공무원으로 일해본 경험이 잠깐 있는데 이 공무원 조직은 뭘 하냐면 사실은 모든 조직의 부는 결과물로는 그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위해서 정말 모든 조직이 움직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보고서를 쓰면서 인사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력도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쓴 거 또 30페이지 쓴 거 여기 20페이지를 줄이고 20페이지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마다 4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썼는데 결국은 대통령한테 들어간 2줄밖에 없었거든요. 이 2줄을 어떤 걸로 만들 것인가. 대통령이 어떻게 해안에 그걸 선사할 것인가 위해서 이 2줄 들어가는 걸 위해서 다시 4페이지를 2줄로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엄청나게 싸움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중간 공무원들의 많은 부분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작년부터 화두가 되고 추구하는 게 뭐냐? 독일 정부도 그렇고 프랑스 정부도 AI 정부예요. 미국 정부도 바이든 정부 때부터 AI에 대한 정부에 대한 준비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어떤 저항들이 있을까 생각해서 사실은 이 관철을 못했어요. AI 정부 들어오면요 공무원들 수가 줄어들어도 됩니다. 왜? 인터넷이 있었을 때의 공무원 수와 인터넷이 있은 이후의 공무원 수는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에 공무원 수가 늘었는데 그거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인 거죠. 인구도 줄겠다. 기술도 더 좋아지면 공무원 수의 감소가 유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팔란티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AI 정부로 간다면 국방뿐만이 아니라 AI 정부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군비 경쟁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이제 북한도 하게 될 거고, 북한은 물론 팔란티어 안 쓰겠죠. 그럼 한국도 대응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뭐 용뼈가 있나요? 팔란티어 쓰겠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팔란티어를 쓰는 국방과 팔란티어를 쓰지 않는 국방으로 쪼개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국방부에서 팔란티어 도입을 안 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으로 갈 거예요. 근데 팔란티어는 사명에 우리는 중국을 주적으로 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절대 안 줄 겁니다. 절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좀 그런 좀 개념도 좀 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투자하기를 망설였던 거거든요. 화해의 시대가 저는 평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는 게 결국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팔란티어 시장은 거버먼트 시장에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팔란티어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 커스터머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커스터머 숫자들이 늘어나는데 민간 영역의 숫자가 지금 되게 증폭되고 있어요. 주로 지금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한국도 팔란티어 코리아가 들어와 있어요. 대기업도 이걸 쓰면 너무 좋은 것이 공급망 관리 다 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벤더들끼리 여러분 연락망이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잘못되잖아요.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현대자동차의 공장 라인이 멈춰야 돼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전자칩,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 공급이 배송이 늦어서 왜 선박을 막 한국 멈추고 막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칩이 배달이 안 돼서 한국은 그 타격을 많이 못 받았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 문을 일주일 닫고 2주일 닫고 3주일 닫았어요. 공급망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데 여기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거를 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로 대체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지 어디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뽑아내서 이걸 경영진에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하는 지역에서 뭐 서초동 지점, 방배동 지점, 뭐 어디 뭐 대치동 지점에서 지금 물건이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팔리는지가 그대로 지키면서 얘가 그걸 해석해내요.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속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한다. 이것이 온톨로지면 이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이러이런 물건들이 생산을 더해서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좋겠다. 이런 물건은 생산량을 줄여라. 왜? 전적으로 볼 때 만약 이거를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거죠.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략 제안을 주게 되면 경영진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효율성, 중간 간부들이 많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런 식의 효율성들 그리고 또는 뭐 트렌드들을 분석하면서 신제품 뭐가 나와야 돼 이런 보고서까지도 데일리로 또는 아워리 그 시간 단위로 막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경영진들이 신속하게 경영을 결정할 수 있고 기업 경영을 효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팔란티어 되게 고가예요. 대기업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대기업 다 노리면 어디 가겠습니까? 저가형 제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도 노리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흔히 말하는 토탈 어드레스able 마켓에서 TAM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큰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여러분 그 팔란티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IR 그러니까 즉 투자자들 위한 자료 보면은 4분기 실적 발표에 있었던 자료를 보면은 룰 오브 40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한국은 룰 오브 40을 보지 않아요. 한국 주식은. 근데 미국 주식에서 여러분 많이 보시는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많이 보는데 룰 오브 40이 있어요. 40의 규칙. 40을 넘어서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 주식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제가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 발음도 안 좋아요. 독일에서 해서 이 그로스, GROSS, 그로스 프라핏 마진. 그러니까 이 매출 순이익, 요것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든 20%든 요거하고 성장의 그로스 이 프로핏 마진의 그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 네. 똑같이 다 G로 시작하죠. 이것도 더해서 두 개가 40%가 넘으면 지금의 순이익률하고 앞으로 순이익의 성장률이 지금 지난 분기 대비 순이익의 성장률이 두 개를 더했을 때 40만 넘으면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4분기 팔란티어의 이 두 개 합쳐서 수치가 81입니다. 오,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3분기 때는 60 정도였어요. 60만 돼도 대단한데 이게 80일까지 올라가니까 주가가 4분기 실적 발표 내고 폭등했던 겁니다. 네. 앞으로 저는 80까지 유지하는 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60만 해도요. 그냥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대비 팔란티어는 보면 몸이 가벼워요. 챌린지가 별로 없어요. 테슬라는 막 저항도 있죠.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죠. 계속 완성해 가야죠. 정부의 허가도 필요하죠. 그리고 사회적 저항도 있죠. 비아디 저렇게 쫓아오죠. 일론 머스크 자꾸 이상한 말 하죠. 어디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고 자율주행이 된다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주가도 그 길까지가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뉴스를 계속 추적해야 되고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데 팔란티어는 이미 이루어진 기술 능력으로 이미 완성된 기술 능력. 물론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팔란티어는 저는 뭐 9.11로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성장해서 성장했던 소프트웨어를 이스라엘한테는 유료로 또 판매했거든요. 꼭 전쟁이 있어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면 원래 여러분 남북전쟁도 시빌 워도 마찬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도요. 관련 기술 기업들을 엄청나게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성장한 기업은 팔란티어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이것을 민간 사업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의사결정, 경영진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대단히 자동화하고 있다. 그리고 AI 정부가 확산, 저는 한국이 올해 있을 대선에 뭐 어느 정당이든 간에 AI 정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AI 정부 들어오면 한국 정부도 팔란티어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팔란티어의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해자가 있느냐. 해자. 즉 남들이 경쟁사가 그럼 우리도 팔란티어 잘 되니까 똑같은 거 만들어야지. 지금 있어요. 그런 스타트업들. 만들어가지고 팔란티어랑 똑같이 가려고 하는데 온톨로지는 데이터가 관계 속에서 의미가 다 바뀌잖아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것을 수면 누적할수록 잘합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경쟁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맛볼 기회가 지금까지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의 CIA, 각국 정부의 독일의 정보국, 영국의 정보국, 프랑스 정보국 다 팔란티어 계약 주체였고 독일의 경찰들, 프랑스의 경찰들, 네덜란드 경찰들, 영국의 경찰들, 미국의 경찰들 이런 데도 다 고객들 여기까지도 그냥 팔란티어가 앞서갔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딱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은 유료로 팔았지만 거기도 데이터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이 온톨로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해자가 명확하다라는 거고 다른 기업이 쫓아오려는 게는 저는 쉽지 않은 게임이다. 그래서 거의 뭐 독과점 기업이 될 가능성도 높을 정도로 그러면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팔란티어도 약간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는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그러니까 확대될 시장도 되게 크지만 미중 간의 갈등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중국을 지지하거나 이런 국가들로는 수출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한국도 이제 AI 국방을 하는데 이제 도입할 때 고민하겠죠. 이게 미국 기업이니까 도입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국가 AI, 뭐 주권 AI, 뭐 소베른 AI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걸 써야 돼라는 저는 택도 안 되는 얘기 가능하면 좋죠. 근데 모든 걸 100% 그러면 뭐 아이폰 쓰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데서의 저항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고 당연하게 팔란티어도 기업에게 적용되면 국방은 우선은 다급하니까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벌써 미국 국방성에는 벌써 팔란티어가 오픈AI랑 협업해서 들어간다거나 이런 걸 또는 스페이스 X하고 같이 협업해서 팔란티어가 들어간다거나 엔스트로피카 협업해서 팔란티어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은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부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도 지금 국방 AI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2월 달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팔란티어를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공무원의 AI 정보로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구 변화가 없고 업무 변화가 없는데 인터넷을 도입하면서 업무가 간편해지면서 공무원들의 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공무원들을 더 많이 안 뽑게 되면은 신입 공무원들을 안 뽑을 수도 있고 기존 공무원들을 한국은 절대 해고할 수 없죠. 미국은 이렇게 해고 쫙 난리잖아요. 물론 법원에서 어떤 최종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지금 막을 수가 없고요.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슈프림 코트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법원이 어떻게 또 판단할지는 또 모르는 거죠. 이번에 이런 해고 사태들을 이러한 저항에 의한 팔란티어 도입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효율성 도지가 실패할 경우에 팔란티어 주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팔란티어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신데 지금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주가가 보면 급성장했거든요. 정말 급등했습니다. 급등. 동전 주식에서. 네. 그런데도 앞으로 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메타나 구글도 상장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10년, 20년 지나니까 성장했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팔란티어 성장한 지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한 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창립
기업은 오래전에 했고 네. IPO는 오래전에 했지만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건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고단가 파운더리가 이 퀄리티가 좋아진 것도 1, 2년밖에 안 돼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없으면 팔란티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어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건데 AI 정부가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AI 국방이 확산이 안 될까요? 그리고 기업 경영의 합리화가 안 이루어질까요? 저는 AI 경제는 본격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도 당연히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겠죠, 여러분.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오른다 그건 주식이 아니죠, 그냥. 네. 뭔가 이상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고 하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지그재그를 하면 플럭투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플럭투에이션을 그리더라도 우상향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셔가지고 더욱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네. 어떤 미국 기업만 전 가능합니다. 네. 물론 유럽에 있는 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에 한해서 다음에 제가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거시적인 영향들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그 미국 주식 투자하면 세금 내야 된다. 세금 내죠. 크립토는 안 하고 한국 주식은 안 하는데 이거는 예외인 겁니다. 이것이 예외지 미국 주식이 세금을 내는 게 예외가 아니에요. 유럽 주식부터 시작해서 세금 안 내는 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산하고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공부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미국은 아무래도 여러분 단타가 어렵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기보다는 항상 중장기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중장기로 성장한다는 건요 펀다멘탈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다멘털에 대한 연구가 항상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걸 성정길 TV가 잘 제공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가는 시간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